실제로 이제 요 클라우드 네이트 HCI를 지금 어떤 곳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뭐 그런 얘기 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오늘 뭐 사례도 간단하게 해외 사례지만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제가 한 15분 정도 짧은 시간 동안 다시 이게 뭐 지난번 세미나를 보신 분들은 뭐 한 번 더 보시는 경우가 되겠지만 렌처 하베스트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포지셔닝 그리고 이제 로드맵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이후에 김원진 상무님이 이제 그 하베스트의 여러 가지 피처들 좀 강점이 되는 부분들을 실제 시스템 시연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베스터라는 게 실제로 이제 베어메탈 환경에서 하베스터를 설치를 해서 그걸 이제 하나의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HCI 솔루션을 구성하는 그런 형태의 솔루션이에요. 실제로 설치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간단하게 내 베어메탈 서버가 하나의 가상 클라우드, 이제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성이 돼서 소위 말해서 HCI라고 하는 컴퓨터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하나의 어떤 리소스처럼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가상화가 되는지 보시면 이제 깜짝 놀라실 수준으로 되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데이터 센터부터 엣지까지 실제 리소스들을 가상화하고 거기에 워크로드를 이제 올리기 위한 그런 환경들을 재반 커버하는 뭐 그런 형태로 이제 그 실제로 요구사항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베스터도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다양한 인프라 위에 이제 가상 머신뿐만 아니라 실제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함께 그 프로비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안에 핵심 기술들을 보면 계속 이제 시작하자마자 계속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게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기술들을 오픈 어떤 테크놀로지들을 결합을 해서 확장성 있고 이런 어떤 솔루션들을 결합을 해서 만들어내서 실제로 굉장히 변화도 빠르고 그 다음에 어떤 확장성 있게 민첩하게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을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베스터는 큐브볼트라든지 멀터스라든지 또 롱혼 그 수세가 제공하는 모든 그 솔루션들은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뭐 특정 그 공급업체에 종속되는 거 없이 또는 뭐 특정 하드웨어에만 이렇게 활용되는 어떤 종속성 없이 이렇게 활용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인더스트리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쿠버네티즈 API라는 표준 API를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솔루션과의 결합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편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아까 그 쿠버포트 같은 것도. 예, 큐브포트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게 뭐 큐브포트라는 게 오픈 기술이고 수세만 그렇죠.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양한 네네. 뭐 vendor들이 뭐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고객 입장에서는 이 선택의 어떤 그 폭이 넓어진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공되는 기술들도 CNCF 표준을 충족하는 그런 어떤 기술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플래닝하고 선택하시는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 하베스트라는 솔루션이 있지만 오늘 아마 시연에서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만 렌처라는 이 쿠버네티즈 클러스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컨트롤하고 매니지하는 중앙 관리 콘솔과 하베스터가 이렇게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한다든지 VM과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데이터 센터나 서버 단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저 엣지 단에서 엣지 단의 어떤 환경에서 VM이나 컨테이너 이것들을 이제 섞어서 쓰시는 그런 워크로드를 구성하시는 어떤 유스 케이스에도 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HCI는 하베스터를 예. 기업에서 쓰려고 그러면 렌처가 함께 따라오는 거죠? 예, 렌처가 기본적으로 함께 네네. 뭐 그런 포지셔닝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키텍처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하베스터를 설치하면 거기 OS부터 관련된 핵심 솔루션들이 다 이렇게 통합이 돼서 한 번에 이제 설치가 되는 그런 형태고요. OS는 슬립 마이크로라는 요 하베스트 최적화된 경량화된 그 OS가 함께 그 바인딩돼서 들어가 있고 쿠버네티스 API 기반으로 OS와 다른 솔루션들이 다 이제 통신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쿠버볼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가상화 관리를 직접 하고 실제 OS 레벨에서는 슬립 마이크로에서 KVM 수세 리눅스가 이제 KVM이라는 하이퍼바이저를 이제 서포트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KVM이라는 걸 써서 가상화 관리를 이제 함께 하고 있고 특이하게 롱온이라는 스토리지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번들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통상 HCI 솔루션이나 그 다음에 그 VM 관리 솔루션 같으면 이제 인프라를 구성을 할 때 스토리지를 항상 별도로 구성을 해서 나스든 샌이든 스토리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 하베스터는 VM을 파퓰레이트 하거나 이 컨테이너를 클러스터를 이제 구성을 하실 때 이 롱온이라는 그 분산 환경의 블록 스토리지가 디폴트로 이렇게 자동으로 붙도록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네. 사실 별도 인프라 없이 디스크가 있는 곳에 이 볼륨을 구성을 해서 바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장점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채팅창에서 김상희 씨가 롱원에 대해서 V센하고는 비교를 해준다면 V센과 롱원을 V센 V센은 그 VM웨어에서 네. 그 LVM으로 나가는 그 스토리지 자체를 아예 하나의 가상화 형태로 SDS로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센 대신으로 해서 소프트 디파인 스토리지를 네. 말하는 거고요. 롱은도 똑같은 네. 소프트 디파인 스토리지로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 네네. 예, 근데 단지 벤더 것이냐 아니면 오픈 소스냐의 문제인 거고요. 그러니까 벤더 종속적이지 않은 거네요. 예. 그러니까 뭐든 그리고 하베스터 그게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한 게 사실은 한 대, 두 대, 세 대 늘리면서 POC를 할 때 한 대면 복제본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두 대면 두 개 들어가고 세 대면 세 개 들어가는 것처럼 HA를 늘리면 세 대까지 늘리면 거기에 따라서 다 그 분산되도록 그렇게 네. 만들어져가지고 POC 할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한 대로도 POC가 다 됩니다. 이 제품은. 예. 그리고 이제 그라파나나 프로메티우스 같이 이제 오픈 소스의 그 옵저비빌리티라 그래서 네. 대시보드를 대시보드. 구성하고 이제 로그나 이런 부분 얼러트를 구성하는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하베스터가 이제 태생의 쿠버네티스 기반을 만들어졌으니까 예.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다 되는 거네요. 모두 다 컨테이너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 이제 아키텍처를 보시면 여기 이제 뭐 네스티드 쿠버네티스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그 호스트 위에 리눅스가 설치되고 리눅스 위에 이제 그 롱원과 쿠폴트가 함께 결합이 돼서 위에 이제 VM 컨테이너가 이런 형태로 한꺼번에 이렇게 운영이 되죠. 그래서 VM 위에 컨테이너즈된 목로드가 들어갈 수 있고 VM과 컨테이너가 나란히 이제 네, 운영될 네.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로 보시고 그 위에 이제 네트워크가 가상화돼서 멀티플한 그런 그 네트워크 레이가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네스티드된 그런 형태, 네스티드된 컨테이너 관리, 쿠버네티즈 관리가 굉장히 그 일종의 게임 체인저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서너 가지 정도의 그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통상 이제 VM의 목로드들이 올라가 있으면 이 VM이 이제 OS 기반으로 이게 별도의 이제 게스트 OS를 갖고 있다 보니까 OS에 대한 패치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 사실은 시스템을 다운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컨테이너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로드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시켜서 옮겨놓고 계속 런타임으로 두고 이쪽 이제 VM에 대한 관련된 네. 패치나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다음에 다시 이식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중단 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실제 쿠버네티즈라는 게 버전이 지속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멀티 클러스터의 특정 클러스터 쿠버네티즈 버전들을 한 번에 모든 버전들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27, 1.26 이렇게 해서 1.27, 28 이렇게 30까지 이렇게 쭉 현재 2구가 아마 가장 레이티스트인데 클러스터별로 버전을 조금씩 나눠서 다른 버전들을 별도로 이제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면 이게 넥스트 버전으로 넘어갈 때 사전에 테스트하고 안정성을 검증한 다음에 넘어가는 뭐 그런 형태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통상 이제 개발과 프로덕션을 이렇게 구성을 할 때 개발 클러스터와 프로덕션 클러스터를 서로 구분을 해서 이제 그 별도의 이제 클러스터 컨테이너로 VM들을 이제 구성해서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통상은 저도 이 기억에 이렇게 보면 개발 서버 따로 운영 서버 따로 해서 인프라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인프라 안에서 이제 컨테이너 클러스터로 개발 환경 그 영역과 프로덕션 영역을 이제 클러스터 내로 이렇게 네스티드된 환경에서 따로 구성을 하면 사실 인프라를 쉐어하면서도 그런 분리하는 그런 효과들을 이제 그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쿠버네티즈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 얘기하는 그런 장점 이외에 실제로 인프라 운영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고 코스트가 절감되는 뭐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아키텍처 구성이 가능하시다. 그래서 이제 하베스라는 게 그럼 어떤 영역에 딱 적합하냐라고 그러면 실제로 지금 뭐 그린 엠버 레드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내부에서는 VM웨어라는 솔루션 가지고 가상화에 집중해서 지금 VM웨어를 어느 동안 이제 고도화해서 쓰고 계신 그 업체에 그걸 완전 인플레이스로 VM웨어를 완전히 대체하는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VMware 이제 그 쿠버네티즈에 대한 적용 이러면서 워크로드를 컨테이너로 이렇게 전환해 나가시는 그리고 향후로는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적용을 해서 컨테이너로의 전환을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상당 부분 진행하신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가상화 네트워크 관리를 포함하는 이 턴키 HCI 솔루션 맞습니다. 이 턴키 HCI 솔루션으로 실제로 렌처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어서 VM과 컨테이너를 하나의 관리 콘솔에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HCI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VM과 컨테이너 웍로드가 함께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기업 인프라에 최적화된 그런 대안이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에서 엣지까지 인프라의 어떤 환경, 클러스터가 배포되어 있는 환경들이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여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솔루션 오퍼링이 아닌가. 여기에 이제 RK2, K3S와 같은 이 쿠버네티지 기반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와 엣지를 아우르는 전체에 실제로 이제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또 VM을 배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 몇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베어메탈 서버에서 컨테이너와 또는 일부 VM을 이제 함께 운영하시는 그런 환경, 예를 들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어메탈 서버에 하베스터를 설치해서 실제 일종의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VM 관리하시고 거기 옆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컨테이너들 웍로드, 이 VM은 VM대로 웍로드를 갖고 계시고 또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클러스터를 구성하셔서 이 컨테이너라이즈된 그 웍로드를 이렇게 함께 운영하시는 네네. 그런 경우에 이제 하베스터가 아주 적합한 그런 어떤 용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내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보시면은 일단은 모든 그 인프라를 VM 단위로 다 표준화해서 VM 위에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운영하시도록 하는 그런 경우에도 하베스터가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VM이 이제 구성이 돼서 배포가 되면 얘는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노드로 이제 배포가 돼서 그 위에 컨테이너를 배포할 수 있는 기반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기서 중간에 저 VM들을 아까 저것도 다 컨테이너가 싼 겁니까? 네, 다 컨테이너로 싼 거군요. 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쿠버네티스 기술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네.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워크로드 자체를 이제 VM이라는 거 없이 아예 이제 그 컨테이너만 배포를 하면서 워크로드를 이제 구성하시는 그런 형태.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로 하베스트로 모든 형태가 이제 컨테이너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배포되는 이런 원근에도 이제 하베스터가 적합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엣지 형태. 네. 통상 이제 VM을 구성을 하거나 그다음에 컨테이너라이즈된 그런 형태로 클러스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실 때 엣지 영역에 적합한 그런 솔루션을 구성을 하시려면 일단 소프트웨어들이 다 경량화돼서 그 엣지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 하베스트 같은 경우는 OS도 슬림 마이크로라고 그래서 경량화된 통상 일반 법용 서버용 OS가 한 14기가 정도 되는데 얘는 한 2.2기가 정도가 아주 경량화된 그런 OS에 그 RK2 기반으로 이제 그 관련된 소프트웨어 스택 자체가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엣지 환경에도 적합해서 보면 통상 우리가 엣지 현장이라고 하는 뭐 각종 그 플랜트들이 개별 데이터 센터처럼 플랜트별로 별도의 어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한다든가 또는 이제 소매 점포, 그 다음에 뭐 저희가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통신사의 중계기, 얘네들도 결국 전부 이제 컨테이너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의 그 VM 기술에서 컨테이너 기술로 이렇게 계속 이제 진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계기 관련돼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제 컨테이너화된 그런 환경에서 배포되고 운영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도이치텔레콤 같은 경우에 T-시스템이라는 그 SI 자회사를 통해서 기존 중계기를 5G에 맞는 형태로 컨테이너라이즈 기반으로 이제 그 중계기의 어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고 거기에 이제 하베스터라는 솔루션이 들어간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엣지는 아무래도 이런 컴퓨터 환경이 넉넉치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VM보다는 컨테이너가 훨씬 더 적합하겠네요, 진짜. 이제 그런 환경들로 쓰셔서 실제로 결국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인프라라는 게 하드웨어에서 하드웨어 가상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ACCI라고 그래서 이거를 그 컴퓨터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묶어서 역시 이제 가상화 형태로 쓰는 형태의 어떤 기술이 발전하고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컨테이너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 세 개가 이게 머지되면서 융합되고 새로운 어떤 오퍼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디서 출발을 했느냐가 중요할 텐데 하베스트는 이 쿠버네티즈 네이티브 기반으로 출발해서 아래단에 하드웨어 가상화를 이렇게 포함한 그런 형태의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쿠버네티즈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 이런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서 엣지 영역까지 아우르는 전체 영역을 다 커버하는 형태로 전환되다 보니까 역시 하베스터도 아니, 그렇게 요번에 커버하는. 뭐 요거하고 좀 다른 거지만 얼마 전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키노트 스피치 하는데 자기네 뭐 이런 AI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다 컨테이너 시켜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엣지에다가 예. 뿌리는 그런 것들을 요번에 처음 발표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엣지에다가 컨테이너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예. 큰 대세가 되는 것 대세가 같아요. 되는 네. 거죠. 예, 맞습니다. 엣지가 좀 똑똑해지니까. 최근에 1.3 버전을 어나운스하면서 사실 그 관련돼서 이제 VM에서 똑같이 쓸 수 있도록 vGPU를 서포트하는 그 기능 피처가 어나운스돼서 가지고 네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조금 이따가 이제 로드맵에도 나와 있는데, 예, 그거는 상무님 말씀 주신 대로 또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고 특별히 뭐 이렇게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고, 그 데이터 센터에 뭐 V사 기술을 이용을 해서 VM을 이제 아주 복잡한 형태로, 네트워크도 복잡한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뭔가 한 번에 리플레이스하는 그런 형태에는 적합지 않다. 그렇지만 그걸 제외하고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접목을 해서 함께 나가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케이스에는 하베스터가 대안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이제 몇 가지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면 BMW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실제로 하베스터 0.34 버전일 때 BMW가 퍼블릭 클라우드로 IT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옮기겠다라고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하다가 각 공장단 인프라를 옮기는데 뭔가 한계에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공장단이 전부 자동화돼 있고 예를 들어 물류 자동화 때문에 로봇들이 부품들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얘네들을 제어하는 게 퍼블릭 클라우드 어딘가에 있으면 레이턴시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서 충돌이 일어나고 생기니까 공장단을 개별 클라우드 센터로 이제 클라우드로 구성을 하는데 그럼 각 개별 공장이 뭔가 대규모의 어떤 리소스를 갖는 형태로 센터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장이 전 세계 워낙 많이 분포되어 있으니까요. 네. 거기에 최적화된 형태로 X86 서버들을 몇 개를 구성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기술이 필요했고 거기에 이제 수세가 함께 하베스터를 연결을 해서 하베스터를 BMW에 적용해서 제품을 고도화하면서 이제 출시까지 가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수세화 아주 전략적인 그래서 사용 및 테스트를 BMW가 제공하면서 수세와 아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실제로 뭐 수세가 가지고 있는 진짜 리얼 오픈 철학에 공감하면서 지금은 아주 전략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여는 수세 글로벌 행사에도 지금 3년째 계속 나와서 계속 어떻게 수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본인들의 어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전략이 실제 구현되고 실현되고 있는가를 공유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있고요. 이 BMW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하베스터가 고도화된 거네요. 많이 고도화돼서 제품화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BMW 저 사를 보니까 요새 이제 이런 제조 쪽은 이제 IoT가 필수잖아요. 예, 그래서 AI 또 많이 쓰려면 IoT가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을 수집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IoT가 있는 게이트웨이 단 그거 엣지지 않습니까? 그거 다. 네. 그런 쪽에도 다 적용해도 될 텐데요. 아주 적합한 네네. 그 유스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특이하게 이제 ARM 같은 경우에 ARM 내에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굉장히 한 2,500명 정도의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엔지니어들이 있고 이 엔지니어들에게 전부 이제 렌처 프라임 기반의 데브옵스 환경들을 제공을 하는데 보시면 여기에 하베스트, 뉴벡터, 롱혼이 다 포함된 그런 어떤 개발 환경, 데브옵스 환경을 총체적으로 수세 솔루션 기반으로 구성을 했고요. 초기에는 한 450명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ARM의 전체 엔터프라이즈 2,500명까지 이제 전환을 한 뭐 그런 사용 케이스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도이체텔레콤, 그 다음에 식스테라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 호스팅 해주는 그런 어떤 그 업체들도 대규모로 지금 하베스터를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점차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제 확산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베스터 로드맵이 현재까지 오픈되어 있는 거 보면 올해 3월에 이미 이제 1.3 버전이 출시가 돼서 거기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vGPU 서포트가 들어가서 GPU를 기반으로 버추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이제 하베스터에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게 서드파리 백업 솔루션, 그다음 서드파리 스토리지 인테그레이션. 현재 스토리지가 롱온으로 이제 그 빌트인된 그런 형태로 되는데 롱온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분산 환경에 그
그 블락 스토리지만 블락 스토리지. 이렇게 네네. 서포트를 하다 보니까 기타 다른 형태 또는 아. 나스나 이런 어떤 파일 그 스토리지. 고가용 대용량의 어떤 그 스토리 솔루션에 대한 요구들이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춘 추가적인 이제 로드맵들이 나와 있고요. 뭐 1.5년 제가 볼 때는 올해 연말 또는 내년 3월 경에는 이제 시큐리티나 이제 VLAN의 VXLAN 네트워크 서포트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아주 그 고도화된 그런 네트워크 가상화 영역까지 이제 서포트하는 형태로 계속 이제 기능들이 이제 고도화되는 그런 로드맵들이 이미 지금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맞춰서 이미 1.3은 출시가 돼서 기능들이 이제 구현이 됐고 지금 1.4 또 1.5가 이미 기능들이 플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정대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하베스트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가 뭐 이제 경쟁사 제품을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가상화 영역으로 이제 쓰셨고 거기에 복잡한 네트워크 형태로 지금 요구사항들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이거를 한 번에 뭔가 솔루션을 대체한다 이런 형태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한 1.5 그렇죠. 버전이 나올 네. 때까지 조금 이제 기다려 주시면 뭐 거기에 적합한 솔루션이 제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이외에 VM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뭐 더불어서 함께 또는 VM 위의 클러스터를 아니면 아예 컨테이너라이즈된 워크노드들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거나 엣지 환경이다라 그러면 지금 타사 솔루션 때문에 뭔가 비용의 이슈라든지 벤더 락인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수세 하베스터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그런 대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실제로 그런지 그 부분은 이제 김원 상무님께서 준비하신 실제 솔루션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시연을 보시면서 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고 또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기존에 이제 뭐 가상화 뭐 VM이건 뭐 그거 쓸 때 그 VM물들 다 컨테이너로 다 쉽게 쌀 수 있으니까 랩핑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쿠버네티스 바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커다랗게 뭐 그러니까 변화 관리가 크게 뭐 복잡할 것 같지 않아요 느낌상. 제일 제가 놀란 게 경쟁사 제품을 보니까 일단 기능이 많은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해요. 예. 근데 렌처는 뭔가 허전해 보이는데 있을 건 다 있고 굉장히 직관적이고 굉장히 쉽고 편합니다. 그 부분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네네. 수 있고요. 실제로 시연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